안녕하세요. 이정근TV 이정근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선택할까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세 후보 중에 누가, 그리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 8명 중에 5명 누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까요? 먼저 당대표 선거부터 짚어볼까요? 애초에 이낙연, 김부겸 양자구도로 굳어지는가 했는데 박주민 의원 뒤늦게 깜짝 합류해서 3자구도가 됐습니다.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박주민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초선 의원으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최고 득표였죠. 최고위원 1위에 당당히 당선이 되었고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당대표에 도전을 하네요. 젊은 기술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어찌됐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대표 선수들이 많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실감케 합니다. 그래서 3자구도가 되어서요. 기호 순으로는 1번 이낙연, 2번 김부겸, 3번 박주민입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는요. 25일 제주도 합동연설회, 26일 강원도 합동연설회 그렇게 마치고 8월 1일부터는 전국 이제 돕니다. 당권 레이스 펼쳐지는데요. 첫 연설회에서 내용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이낙연 후보는 위기 등판론 주장합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 이낙연 후보의 안정감, 무게감, 중후함, 신중함 이런 장점들을 부각시킨 호소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최적임자다. 이런 신뢰 갖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부겸 후보요. 태풍 오는데 선장이 내린다고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일단 시작했습니다. 대세인 이낙연 후보를 견제한 거죠. 7개월 후에 당대표 사임하고 당권 레이스 바꿔 탈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진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목 주의 깊게 봅니다. 선거에서요. 네거티브 상대를 공격하는 거 달콤하긴 해도요. 자칫 독배와도 같습니다.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일단 김부겸 후보로서는 대권 불출마까지 선언한 마당이니까 당의 안정적 운영을 제일 덕목으로 내세우는 건 지금으로서 최선의 키워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후보 박주민 후보 소통을 꺼내 들었네요. 온라인 당원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사실은 인지도가 가장 높죠. 그래서 자신의 장기인 소통, 대중들과 호흡, 서민들의 애환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인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보면 예상했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세 후보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강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연설에서도 같은 키워드들이 반복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나 철학을 강조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정근TV에서는 일단 대세론을 믿고 있는 편입니다. 이낙연 대세론이 끝까지 지켜질지 아니면 김부겸과 박주민의 추격으로 인해서 바꿔질지, 그러나 일단 저는 대세론에 점수 주겠습니다. 자, 최고위원 짚어볼게요. 10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예비경선을 통해서 8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기호순으로 후보들 한번 소개해보면요. 신동근, 염태영, 양향자, 한병도, 소병훈,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이런 순서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5명이 최고위원에 당선이 될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여성 후보는 1명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향자 후보는 유일한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등수에 관계없이 일단 당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명의 후보 중에서 4분이 당선이 되겠죠. 누굴까요? 어떤 후보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최고위원에 당선돼서 차기 집행부가 될지 하여튼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기로 해요. 보통은 합동연설회에 지지자들이 피켓도 들고 응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응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전국이어서 비대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양상이 다르고요. 그래서 뭐랄까 예전과는 다른 이제는 온라인에 강한 후보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근 TV에서 저는 이런 기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앙위원이다 보니까 예비 경선 때보다 예비 경선 그때부터 출마한 후보들한테 문자,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문자도 꼼꼼히 읽었고 전화도 잘 받았고 또 만나 뵙고 철학이나 하고자 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잘 설명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기준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후보자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심이 기본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얼마나 이해하고 연구하고 추진하고 열정적으로 실천해 나갈까 그런 기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당이라는 조직이라는 게 사실 일사불란한 가운데 자유로운 의견 개진 이런 게 필요하고 유연성도 담보되어야 되긴 하지만 당론에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저는 이 기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서초갑이라는 지역 조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당론에 무조건 따른다. 저는 이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피부로 와닿습니다. 조직이 일사불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내에 당론으로 정해진 거에는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을 대표하는 최고위원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껏 뛰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정말 그런 기준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은 뭘까요? 이번 후보자들의 연설에서 제가 그것을 찾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동안 어떤 단어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을까? 제가 한번 정리한 것을 찾아보니까요. 5개의 단어입니다. 국민, 협력, 경제, 평화, 세계 이런 단어들이에요. 예상하셨죠? 늘 강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들이 적어도 이 5개의 단어를 녹여서 어떻게 우리 당원들과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선명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3주년 특별연설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당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어떤 분을 지도자로 선택해야 할지 그 기준을 준다면 저는 단연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가슴에 담은 분, 실천할 분, 확장할 분 이런 분들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요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정근 TV 오늘은 국민만을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한마디로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떤 거친 풍랑도 반드시 헤쳐나가겠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튼튼하고 강한 경제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